안녕하세요. 주택백화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리네요. 오늘이 목요일이죠? 예, 예. 제가 원래 목요일 날은 영상 촬영을 잘 안 하는데 아침에 뭐 이것저것 보다가 생각이 나서 오늘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패시브 하우스를 시공한다고 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영상들을 보면은 저게 왜 패시브 하우스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주택들이 되게 많고요. 이게 왜 이렇게 패시브 하우스들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느냐? 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뭐 워낙 높은 단열에 친환경 주택에 앞으로 또 탄소 중립 시대에 꼭 필요한 주택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패시브 하우스는 점점 더 많이 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시브 하우스는 독일 패시브 하우스 협회에서 정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5가지 전제 조건이죠. 그걸 충족하면 패시브 하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고단열 벽체, 두 번째로 고단열 창호, 패시브 하우스에 쓸 수 있는 그런 창호들, 일반적으로 독일제 3중 시스템 창호, 열 관리율이 뭐 1보다 훨씬 더 미만인 그런 창호를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기밀성. 사실 기밀성이야 패시브 하우스가 아니라도 모든 주택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열회수 환기 장치. 열회수 환기 장치가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열회수 환기 장치는 주택의 사실 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온도나 습도 같은 거를 전부 다 자동으로 조절하고요.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게 남향으로 주택이 패시브 하우스는 시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낮 동안 집이 열을 갖다가 흡수를 하고 고단열 벽체, 고단열 창호 때문에 안에 있는 열들이 밖으로 손실이 안 되게 마치 보온병처럼 잘 보호를 하면서 집안 내부가 너무 뜨거워지면 열외수 환기 장치가 바깥쪽으로 뜨거운 공기를 내뿜어주고 그렇게 온도하고 습도를 조절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패시브 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공법은 크게 3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패시브 하우스 시공법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 뒤에 보시는 이런 목조 패널, 두 번째는 SIP라고 얘기를 하죠. 구조용 단열 패널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패널, 그리고 ICF, Insulated Concrete Foam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스티로폼으로 만든 블록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주택은 철근 콘크리트로 구조체를 만들고 바깥쪽에다가 외단열을 해서 일반적으로 주택을 짓는데, 우리나라에서 철근 콘크리트 주택으로 패시브 하우스를 짓는다는 업체에서는 외단열, 내단열을 같이 하겠죠. 근데 ICF 경우에는 스티로폼 블록 중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그런 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공법이 일반적으로 패시브 하우스를 시공하는 공법이고, 그 외에도 신건축 공법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주택백화점에서 국내에서 독점으로 시공하는 펄라이트 블록으로 만드는 패시브 하우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되는 탄소중립 시대의 미래형 주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블로그에 본인은 경량목구조 패시브 하우스에 사는데 단열이 좋다. 예, 단열은 좋을 수 있죠. 그러면은 경량목구조하고 경량목구조 패시브 하우스라는 말이 과연 말이 되느냐? 유럽, 북유럽의 그 혹한의 나라들에서는 경량목구조 주택을 레지던셜 하우스로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거는 사람이 거주하기에, 사시사철 거주하기에, 특히 추운 겨울에 거주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열이.
그래서 레지던셜 하우스라고 얘기하지 않고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서머 하우스를 보통 경량 목구조로 시공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목조주택의 대부분이 경량 목구조죠. 물론 경량 목구조도 잘 시공하면 단열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아주 추운 지역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겨울에는 단열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주택백화점에서 시공했던 그 EBS 건축 탐구 집에 나와 그 방송이 되었던 뭐 지금까지 역대급 조회수를 보이고 있는 그 패시브 하우스만 해도 벽체 두께만 350mm입니다. 그리고 외장 내장 마감을 합치면 두께가 450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런 주택이 있는 반면에 경량 목구조로 패시브 하우스를 짓는다는 게 과연 말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핫 아이스 아메리카노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량 목구조에다가 외단열을 또 추가로 하고 내단열을 추가로 하면은 단열 수준은 높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구조체를 시공하는 데 있어서 건축 비용을 아끼겠다는 그런 발상인데, 자 그럼 유럽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패시브 하우스의 기준 시공을 스탠다드를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세계적인 패시브 하우스의 단열은 단열재 두께만 최소 300mm 이상이고, 유럽에서 패시브 하우스를 잘 짓는다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단열재의 두께가 480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건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만큼 유럽이나 글로벌 스탠다드로 봤을 때 단열재의 기준치는 최소 300이라는 걸 갖다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주택백화점하고 패시브 하우스를 시공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어디 가서 패시브 하우스를 상담을 하시더라도 최소한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가지고 계시는 게 몇 억을 투자해서 집을 지으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상식이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경량목 구조 단열재 두께는 140입니다. 자, 그러면은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의 업체들은 우리나라만큼 주택을 짓는 기술이 없어서 무식하게 단열재를 300 이상 넣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네들이 패시브 하우스를 지어도 저희들보다는 수십 년을 먼저 지은 원조격의 나라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 나라가 주택을 못 짓는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 선진국에 대한 뭐 사대주의도 아닙니다. 하지만 원칙, 상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패시브 하우스의 5가지 원칙을 지킬 때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고단열 벽체가 바로 그 기준은 돼야 된다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이게 바로 세계적인 기준치죠. 우리가 자의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치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그런 단열치라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창호는 독일 창호, 우리나라에서 그 패시브 하우스에 시공할 수 있는 것들 많고요. 기밀성이야 기본이고요. 열외수 환기 장치도 독일 제품들이 우리나라에서 유통이 다 되고 있으니까 설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은 결국에는 단열이 그만큼 두꺼워야 된다는 얘기고, 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택백화점이 그래서 잘하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뭐냐, 겨울에 날씨가 엄청나게 추우면은 경량 파카, 아무리 그 따뜻하다고 얘기하는 경량 파카로는 부족하다. 옷은 무조건 두껍게 입어야 된다. 그래서 패시브 하우스도 단열이 그만큼 두껍게 들어가야만이 원하시는 단열값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외벽 기준으로 열 관리율을 우리나라에서는 패시브 하우스를 0.1에서 0.19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정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럽 대부분의 업체들의 패시브 하우스의 열 관리율은 0.1 미만입니다. 저희들이 시공했던 강릉의 패시브 하우스 같은 경우는 0.081이고요. 어떤 패시브 하우스가 제대로 된 패시브 하우스인지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시는 분이라면은 충분히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일 하루만 지나면 또 주말이네요. 근데 오늘부터 추워지고 비도 오고 그런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